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채소 잔뜩 사다가 결국 절반은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름이면 오이, 쪽파, 애호박 이런 것들 사흘만 지나도 물러지고 시들어서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주 장을 보는데 냉장고 서랍에서 꺼낸 채소가 이미 물컹해져서 버릴 때마다 속이 쓰리더라고요. 돈도 아깝고 정성도 아깝고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냉동실입니다. 냉동실이요? 채소를 얼리면 맛도 없어지고 영양소도 다 파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연구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 식품과학팀이 브로콜리, 시금치, 옥수수, 콩 등 8가지 채소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같은 날 산 생채소를 냉장고에 닷새 보관한 것과 바로 냉동한 것의 비타민 함량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냉동한 채소가 비타민 A, 비타민 C, 엽산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냉동이 영양소를 파괴한다? 완전히 거꾸로였던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소는 밭에서 따는 순간부터 비타민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실온에 2, 3일만 두면 비타민의 거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도 일주일이면 상당량이 손실됩니다. 그런데 냉동은요, 이 분해 과정을 딱 멈추는 겁니다. 마치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확 직후 얼린 채소가 며칠 지난 생채소보다 영양소가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시죠? 얼리면 채소가 물러지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채소 안에는 수분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수분이 얼면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부피가 커집니다. 그 얼음 결정이 세포벽을 밀어서 틈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동하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식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현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침이나 반찬에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냐면 세포벽에 틈이 생겼으니까 양념이 스펀지처럼 쏙쏙 배어들거든요. 생채소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깊은 맛이 나옵니다. 게다가 해동하면서 수분이 빠지니까 꼬들꼬들한 식감까지 덤으로 얻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냉동실에 넣으면 오히려 더 유용해지는 채소를 5가지 순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위를 매긴 기준은 3가지예요. 첫째, 식감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 둘째, 활용할 수 있는 요리가 얼마나 다양한가. 셋째, 보관 기간이 얼마나 긴가. 이 3가지를 종합해서 매긴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절대로 얼리면 안 되는 채소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5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쪽파입니다. 쪽파요. 한 단 사면 다 쓰기 전에 시들어서 버리게 되는 대표적인 채소잖아요. 특히 우리 세대는 국 끓일 때, 찌개에 나물 무칠 때 쪽파를 안 넣으면 뭔가 허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소량씩 자주 쓰다 보니 절반은 꼭 버리게 됩니다. 여기 경남 진주에 사시는 강말순 할머니, 올해 71살이신데요. 텃밭에서 쪽파를 직접 기르시는 분이에요. 수확할 때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도저히 다 못 드시고 이웃에 나눠줘도 남더랍니다. 그러다 냉동 보관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진짜 편하시대요. 한번 손질해 놓으면 2달은 거뜬하다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쪽파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냉동실에서 서로 달라붙어서 나중에 쓸 때 불편합니다. 물기를 뺀 다음에 송송 썰어서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이때 공기를 최대한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기가 남아있으면 냉동실 냄새가 배거든요. 이렇게 해두면 국물 요리할 때 얼린 그대로 탁 넣으면 됩니다. 해동할 필요가 없어요. 된장찌개 끓이다가 마지막에 한 움큼 넣으시면 향이 확 살아납니다. 볶음밥 할 때도 좋고 계란말이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쪽파가 5번째인 이유는요, 식감보다는 향과 색감을 살리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얼린 쪽파는 생쪽파처럼 아삭하진 않아요. 하지만 국물이나 볶음처럼 가열하는 요리에서는 차이를 거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5번째입니다. 4번째, 버섯입니다. 버섯은요, 냉장 보관하면 사흘에서 나흘이면 금방 물러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버섯은 얼리면 오히려 맛이 더 좋아집니다. 이건 진짜예요. 왜 그럴까요? 버섯 안에는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세포벽 안에 갇혀 있거든요. 냉동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음 결정이 세포벽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그 감칠맛 성분이 밖으로 나오면서 국물이나 볶음에 넣었을 때 훨씬 진한 맛이 납니다. 일본에서는 버섯을 일부러 얼려서 요리에 쓰는 가정도 많다고 해요. 먼저 팽이버섯. 팽이버섯은 밑동만 잘라내고 지퍼백에 담아서 공기를 빼고 냉동실에 넣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요리했을 때는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흐르는 물에 가볍게 헹궈주세요. 물에 닿으면 바로 풀어지기 때문에 살짝 헹군 다음 찌개나 볶음에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표고버섯은요, 가볍게 물에 헹궈서 마른 행주로 겉면을 톡톡 닦아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소분 봉지에 넣고 그대로 얼리시면 됩니다. 꺼내실 때는 해동하실 필요 없이 냉동된 그대로 찌개나 볶음에 바로 넣으시면 돼요. 잠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느타리 버섯도 냉동이 잘 됩니다. 끓는 물에 10초에서 20초만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한 번 쓸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하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윤복자 할머니 68살이신데요. 혼자 사시면서 된장찌개를 자주 끓이시거든요. 그런데 버섯을 살 때마다 남아서 버리는 게 속상하셨대요. 그러다 냉동 보관을 시작하신 뒤로는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넣으니까 버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국물 맛이 더 깊어졌다고요. 버섯이 네 번째인 이유는 감칠맛이 좋아지는 장점은 크지만 볶음이나 무침처럼 식감이 중요한 요리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물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요,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껍질이 쭈글쭈글해지고 물러지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냉동해 두시면 두세 달은 거뜬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찌개나 볶음에 쓸 크기로 잘라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냉동하지 마시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연 건조를 시켜주세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채반이나 키친타월 위에 널어 놓으시면 됩니다. 왜 말려야 하느냐고요? 겉면에 물기가 있으면 얼릴 때 조각끼리 엉겨 붙고 꺼내서 녹였을 때 질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건조가 끝나면 지퍼백이나 용기에 담아서 공기를 빼고 냉동실에 넣으면 끝이에요. 꺼내서 쓸 때는 해동할 필요 없이 냉동된 그대로 된장찌개에 넣거나 볶음에 바로 쓰시면 됩니다. 요리할 때마다 애호박 꺼내서 씻고 자르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허영분 할머니 73살이신데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오래 서 계시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애호박 4-5개를 사서 잘라서 냉동해 두시고 된장찌개 끓일 때마다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넣으신다고요. 손질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무릎의 부담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냉동 채소를 해동했다가 다시 얼리시면 안 됩니다. 한번 녹으면 박테리아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냉동 자체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활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동한 건 바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냉동하면 좋은 채소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냉동하면 안 되는 채소도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첫째, 양상추입니다. 양상추는 수분이 워낙 많아서 얼리면 세포벽이 완전히 무너져요. 해동하면 축 늘어진 걸레처럼 됩니다. 절대 얼리시면 안 됩니다. 둘째, 토마토. 토마토도 비슷한 이유예요. 수분 함량이 높아서 냉동했다. 녹이면 형체가 없어집니다. 다만 소스용으로 쓰실 거면 괜찮아요. 어차피 으깨서 쓸 거니까요. 셋째, 콩나물이요. 콩나물은 줄기가 얇아서 얼리면 식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숙주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채소들은 수분이 많은데 조직이 약해서 냉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요, 수분이 많으면서 조직이 연한 채소는 냉동하면 안 되고, 수분은 많아도 조직이 단단한 채소 또는 가열 조리에 쓰는 채소는 냉동해도 괜찮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순위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5번째 쪽파, 4번째 버섯, 3번째 애호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2번째입니다. 2번째, 무입니다. 무도 얼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무는 냉동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무를 냉동하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무 역시 세포벽이 깨지면서 해동했을 때 양념이 빨리 배어들고 국물에 넣으면 무의 단맛이 더 빨리 우러나옵니다. 생무를 넣고 오래 끓여야 맛이 나는데 냉동무는 그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세요. 그 다음 요리 용도에 맞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국물용이면 나박썰기로 얇게, 조림용이면 좀 두툼하게 깍둑썰기로 해주세요. 잘라놓은 무를 지퍼백에 한 번 쓸 분량씩 나눠 담고 공기를 최대한 빼서 냉동실에 넣으시면 됩니다. 쓸 때는 해동하지 마시고 냉동된 그대로 국물에 넣으세요. 끓이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국물의 단맛이 빠르게 배어납니다. 무국, 소고기 무국, 김치찌개에 무 넣으실 때 냉동무 쓰시면 맛이 더 깊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충북 옥천에 사시는 배정호 할아버지 75살이신데요. 원래 농사를 지으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혼자 밥을 해 드시는 분이에요. 무를 사면 너무 커서 반은 꼭 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잘라서 냉동해 두신 뒤로는 혼자 국 끓일 때 한 봉지씩 꺼내서 넣으니까 음식물 낭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채소 하나 사면 양이 너무 많아서 결국 버리시잖아요. 이럴 때 냉동 보관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무가 두 번째인 이유는요, 국물 요리에서 맛을 살리는 효과가 정말 크고 우리 한식에서 무가 들어가는 요리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무국, 무생채, 갈비탕, 동치미, 활용 범위가 넓어요. 다만 무생채처럼 생으로 먹는 용도에는 식감이 좀 아쉬울 수 있어서 두 번째입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상하셨나요? 첫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를 얼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오이가 살짝 얼기만 해도 물러져서 못 먹겠던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이랑 냉동은 상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냉동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생오이로는 낼 수 없는 아삭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나와요. 특히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차갑고 시원한 오이 무침 하나면 밥 한 공기가 뚝딱 들어갑니다. 오이에 대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오이는 수분이 95% 이상인 채소인데요, 그 안에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우리 나이 드시면 골다공증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냉동해두면 제철이 아닌 겨울에도 이 영양소를 챙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관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오이를 물에 깨끗이 세척한 뒤 표면에 남은 수분을 행주나 종이로 빠짐없이 제거해 주세요. 겉면이 젖은 채로 얼리면 서리가 잔뜩 생기고 나중에 맛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물기를 닦은 오이는 랩으로 하나씩 돌돌 감싸거나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빼서 밀봉하세요. 이렇게 하면 냉동실 냄새도 안 배고 수분 손실도 막아줍니다. 보관기간은요, 맛과 영양을 모두 생각하시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좋습니다. 밀봉을 아주 잘하시면 석 달까지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얼린 오이로 만드는 요리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이 탕탕이입니다. 오이 탕탕이가 뭐냐면요, 오이를 칼로 예쁘게 써는 게 아니라 방망이로 탕탕 두드려서 깨뜨려 만드는 무침이에요. 이름부터 재미있죠? 냉동실에서 오이를 꺼내서 실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거나 찬물에 가볍게 헹궈주세요. 반쯤 해동된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완전히 녹이지 마세요. 반쯤 해동된 오이를 위생비닐이나 봉지에 넣고 칼등이나 방망이로 탕탕 두드려서 먹기 좋은 크기로 쪼개주세요. 너무 크게 쪼개진 건 칼로 한 번 더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양념을 해줄게요. 마늘 두세 알을 다져서 넣고요. 설탕 한 숟가락, 식초 두 숟가락, 소금 반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취향에 따라 통깨나 고추기름을 넣으셔도 좋아요. 이걸 조물조물 버무려내면 끝입니다. 5분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오이를 두드리면 물이 나오는데요, 이 물을 짜지 마세요. 얼렸던 오이가 녹으면서 나오는 시원한 오이즙이
식초, 설탕, 마늘과 섞이면서 새콤달콤한 국물이 자작하게 고입니다. 이 국물이 오이 탕탕이의 포인트예요. 밥 위에 이 국물까지 같이 얹어서 드시면요, 여름에 입맛 없던 게 거짓말처럼 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망이로 두드렸기 때문에 오이 표면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 불규칙한 표면으로 양념이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맛이 훨씬 깊습니다. 칼로 깔끔하게 썬 것보다 오히려 맛있어요. 두 번째 요리는 오이 무침입니다. 이건 더 간단해요. 얼린 오이를 10분에서 15분 정도 해동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썬 오이에 소금을 뿌려서 5분에서 10분 정도 절여주세요. 너무 오래 절이면 수분이 너무 빠져서 물러질 수 있으니까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절인 오이를 찬물에 한번 헹궈서 짠맛을 빼고요. 이번에는 탕탕이와 달리 물기를 꼭 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물기를 짠 오이에 참기름 한 숟가락, 맛소금 2꼬집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리세요. 여기에 통깨를 솔솔 뿌리면 담백하고 고소한 오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고춧가루를 살짝 넣고 다진 마늘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감칠맛이 확 깊어져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오이를 미리 손질해서 냉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게 썰고 소금을 뿌려서 5분에서 10분 절인 다음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 상태로 지퍼백에 공기를 빼고 담아서 냉동실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꺼내서 바로 양념만 해서 무침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찐 감자랑 섞어서 샐러드로 만들 수도 있고, 김밥 만들 때나 냉면 고명으로 올릴 때도 바로 쓸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오이가 첫 번째인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얼렸다 해동하면 생오이로는 절대 낼 수 없는 꼬들꼬들하고 아삭한 식감이 나옵니다. 둘째, 무침, 탕탕이, 샐러드, 냉면 고명, 김밥속 등 활용 범위가 아주 넓어요. 셋째, 오이는 제철에 싸게 많이 사서 얼려두면 1년 내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셋째 말고 잠깐 넷째도 있어요. 비타민 K와 칼륨 같은 영양소를 겨울에도 챙기실 수 있다는 것까지요. 그래서 오이가 당당히 첫 번째입니다. 전남 해남에 사시는 조수님 할머니 76살이신데요. 손주가 셋이에요. 여름에 손주들이 놀러 오면 시원한 오이 무침을 꼭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이 간 뒤에도 냉동해둔 오이로 혼자서 반찬을 뚝딱 만들어 드신다고요. 우리 어르신들 혼자 계실 때 반찬 만들기 귀찮으시잖아요. 냉동 오이 있으면 5분이면 한 끼 반찬이 나오니까 정말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냉동실을 잘 활용하시려면 정리를 잘 하셔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얼려놔도 냉동실 깊숙이 넣어두면 잊어버리고 한참 뒤에 발견하시잖아요. 그때는 이미 맛도 영양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라벨을 붙이세요. 지퍼백에 담을 때 유성 매직으로 채소 이름과 얼린 날짜를 써놓으세요. 이것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뭐가 언제 들어갔는지 한눈에 보이니까요. 둘째, 먼저 넣은 것을 앞에 두세요. 새로 얼린 건 뒤쪽이나 아래쪽에, 예전에 넣어둔 건 앞쪽이나 위쪽에 놓으세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오래된 것부터 쓰게 됩니다. 슈퍼마켓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셋째, 한 번에 쓸 분량씩 나눠서 얼리세요. 큰 봉지에 한꺼번에 넣으면 쓸 때마다 전체를 꺼냈다 다시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돼서 맛도 떨어지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작은 봉지에 한 끼분씩 나눠 담으시면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쓸 수 있어서 편합니다. 자, 오늘 5가지 순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5번째, 쪽파, 향과 색감을 살리는 만능 양념채소. 4번째 버섯, 얼리면 감칠맛이 더 깊어지는 국물의 비밀 병기. 3번째, 애호박, 건조 후 냉동하면 찌개와 볶음에 바로 쓸 수 있는 편리한 채소. 2번째, 무, 국물 요리의 단맛을 빨리 살려주는 숨은 1등 공신. 그리고 첫 번째, 오이, 얼리면 꼬들꼬들해지면서 무침과 탕탕이의 최강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얼리면 안 되는 채소도 기억하시죠? 양상추, 토마토, 콩나물, 수분이 많고 조직이 약한 채소는 피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요, 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지퍼백 하나, 냉동실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장 볼 때 조금 넉넉하게 사다가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반찬 걱정도 줄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장 보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우리 무릎 아프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장 보러 자주 다니기 힘드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아이고, 어머니가 이런 것도 아시네 이러면서 놀라실 겁니다. 손주들한테 냉동 오이 탕탕이 해주시면요, 시원하고 아삭해서 아이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냉동실 하나로 우리 식탁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다니 알고 나면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냉동실 문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가 바로 우리 집 식탁을 바꿔줄 보물 창고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